여러분, 김인준 이러면요,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서울대에서 33년을 강의하고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을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원로경제학자죠. 이 원로경제학자가 한국 경제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쌓여 있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은 1970년대 석유파동 때보다도 1990년대 외환위기 때보다도 2000년대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김인준 교수는 부동산 과열이 우리 경제의 큰 아킬레스건이고 이게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부동산은 거품이 꺼져도 문제, 커져도 문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폭탄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안에서 부동산의 어떤 위기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부동산의 위기가 이렇게 커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요, 자산의 양극화를 들었습니다. 자산의 양극화라는 게 국민 순자산 배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국민 순자산 배율이라는 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명목 GDP, 올해 우리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여기 대비해서 우리 국민의 순자산이 얼마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배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만 해도 7.8배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9.2배라는 거예요. 그럼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총 생산한 금액보다가 9배가 지금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소득이 있는 사람보다가 자산을 가진 사람,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더 빠르게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자산이 과열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었고요. 게다가 너무 긴 부동산에 대한 저금리 정책이 스스로 부동산의 과열을 초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자산 양극화가 심각하면요, 이게 사회적 불안으로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청년 세대에게는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 나는 더 이상 이 생에서는 기회가 없다.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가 되는 데다가 반대로 거품이 꺼진다면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산다는 자체,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산다는 그 상실감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거품이 꺼지게 되면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경제적 위기로까지, 경제 혼란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게다가 김인준 교수는요, 부채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같이 곁들였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엄청 많으니까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계 대출에 대한 위험성, 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성, 여기에 정부 대출에 대한, 정부 부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지금 2008년 대비해 보면요, 우리의 부채는 가계, 기업, 정부를 다 합치면요, 12년간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50%가 넘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세계 평균 증가 속도가 31%였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적어도 말입니다, 5배가량 빠른 거예요. 5배가량. 이렇게 부동산의 어떤 거품이 점점 쌓이면요, 일본처럼 1990년대 일본처럼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 내지는 잃어버린 20년까지도 지금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까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법이잖아요.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해법을 내놓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지도자도, 심지어 대통령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경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 있는 인사들도 여기에 대한 해법을 누구도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다가 6월 1일 날은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으니까 해법을 내놓는 순간 표를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두가 하나같이 포퓰리즘으로 간다는 거예요. 포퓰리즘으로. 실제로 지금 작년부터 쭉 보면 여러분, 포퓰리즘은 극성에 달하고 있죠. 작년에도 1차, 2차, 3차, 4차에서 적어도 60조 이상을 뿌렸는데다가 올해도 1차, 2차에서 지금 이 금액만 하더라도 벌써 50조가 넘습니다. 2차는 34조 9천억 원이나 지금 편성해 놓고 있어요. 결국 김인준 교수는요, 이 포퓰리즘이 결국 만국을 끌고 온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과열과 여기에 뒤따르는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조차도 없으니까 우리 경제는 석유파동이나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지금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섬뜩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김인준 교수는요, 인기 없는 경제 문제는 완전히 방치하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를 망국적으로 끌고 가는 요소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어요. 저출산 문제라든가 산업개혁에 대한 문제라든가 노동개혁에 대한 문제라든가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 모두가 시급하고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은요, 아이를 가져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게 국가가 보육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마저도 이해관계자들끼리 이게 싸움만 할 뿐이지 해결책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어디 그뿐입니까? 산업개혁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좀비기업이, 중소기업의 절반이 좀비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옥석 가리기를 안 하고 있다.
한계 기업들이 이렇게 빚을 계속 지면서 끌고 간다는 건 결국은요 산업 전체가 그것 때문에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고요.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 노동개혁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뒤집기 한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죠. 뒤집기 한판.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무슨 뒤집기 한판이에요? 그게 노동자를 위한 단체인가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뒤집어요? 참 그런 걸 보면요. 이게 노동개혁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노동단체입니다. 이게 정치나 사회 문제로까지 심지어는 국가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찌 보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정부라고 이야기할 만큼 힘이 세요. 이것은요 근로자를 위한 어떤 권익을 추구한다는 원래대로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좀 불안이 가라앉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연금개혁은요. 지금 4대 연금 솔직히 박살났잖아요. 지금 부채 투성이잖아요. 세금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이거 개혁해야 되거든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 간다면 김인중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크나큰 위기 속으로 빠져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원로 경제학자가 이렇게 섬뜩한 경고 쓴소리를 내뱉었겠습니까? 이렇게 인터뷰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비난할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대한민국이 걱정이 된다. 나의 조국이 걱정이 된다. 이런 마음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이요. 경제를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시각은 모두가 똑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대한민국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우리 경제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